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어제 여행자 보험을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희선 다와TV의 최희선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해남으로 내려가고 나서 너무 바빴어요. 정말 너무 바빴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저 혼자 애 셋 보면서 일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요. 10월 말에는 이제 저희 남편이 드디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육아휴직을 하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건 싸운 거. 한 달 동안 서로의 여러 가지 역할들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나쁜 어려움은 아니지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상실감도 오고 또 독방 육아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계속 서울로 오면서 제가 서울로 강의를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매주. 그러면서 저희 신랑도 힘들고 애들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을 거고 저는 저대로 그동안 힘들었고 일하고 하느라고 바빴고 내려오면 강의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주더니 와서 계속 투덜대고 우쭈쭈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실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쯤 되니까 이제 출국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저희 3개월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진행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영상을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바빠서 이제라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4월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12월 7일 날 태국으로 출국하는 건 그대로고요. 몇 가지 결정된 것도 있고 변동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베트남으로 아웃을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태국인 방콕인을 하고요. 태국의 방콕으로 인을 해서 방콕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낼 예정이에요. 정확히 방콕에서 한 3일, 그리고 파타야, 방콕에서 차로 좀 내려가면 있는 바다에 들어갔다 올 예정이고요. 파타야에 가서 한 2, 3일 놀고 다시 들어와서 방콕에서 2, 3일 놀고 한 태국에서 좀 일주일 놀다가 그리고 저도 아직 안 타봤어요. 맨날 방콕에서 라오스 넘어갈 때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밤버스 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차를 탑니다. 슬리핑 버스를 탈 예정이고요. 슬리핑 기차를 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기차 타고 비엔티안,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 바로 옆에 있는 롱카이라는 도시까지 기차가 가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가면 롱카이까지 제 라오스 친구가 픽업을 오기로 했습니다. 감사해요. 제 라오스 친구가 롱카이까지 픽업을 오면 롱카이에서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서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2박을 할 예정입니다. 3일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일정이 저희 시어머니랑 동반을 합니다.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여행 준비하면서 어머니한테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안 갈 거라고 아마 자기 엄마는 안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자마자 우리 어머니 0.1초도 망설이지 않으면서 그러자라고 하셨고 저도 크게 부담 없이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변동사항은 원래 저희끼리 가면 원래 호캉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게스트하우스에 아주 저렴한 호텔들을 이렇게 예약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가시는데 그런데 묵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레벨업을 시켜서 호텔도 좀 바꾸고 그리고 일정도 사실 원래 비엔티안을 먼저 갈 예정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께 라오스도 좀 보여드리고 라오스의 수도도 좀 보여드리고 라오스 수도에서 비행기 타고 아웃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금 조율한 거예요. 덕분에 농카이까지 가는 기차도 탈 수 있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콕하고 라오스의 비엔티안 수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정이고요. 어머니 그렇게 열흘 정도 저희랑 같이 여행하시고 집으로 직항을 타고 가실 겁니다. 라오스에서 직항이 많이 없어서 너무 많이 비쌌어요. 근데 다행히 12월부터 진에어에서 직항 항공들이 좀 저가로 많이 나와서 다행히 좀 저렴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오스에서 밤버스를 타고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밤버스를 타고 저희는 제가 살던 사바나켓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사바나켓으로 내려가서 아마 한 2달을 거의 꽉 채워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달을 꽉 채워서 있고 그리고 나서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지도로 띄워드릴 텐데 베트남에서 사바나켓에서 가로로 동쪽으로 쭉 가면 회가 나오고 회 밑에 다낭이 있고요. 다낭 밑에 이제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3개의 도시를 다 돌지 다낭을 돌지 아직 그건 결정은 안 했지만 여튼 다낭에서 직항을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했고요. 다낭까지 비행기 표 엄청 싸게 산 거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5식구 70만 원 안 되게 주고 샀어요. 네, 너무 신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2월 24일 날 한국에
25일 도착인가? 24일 날까지 해서 약 2달 반 정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 짰습니다. 다 짰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라오스에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을 렌트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이미 다른 분이 렌트를 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라오스 친구들한테 이제 다른 호텔이나 다른 집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알아봐 주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온다며 이러는 거죠. 갈 거야 했더니 자기 집에 묵으라는 거예요. 2달을.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한 명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셋이다. 애들도 셋이고 남편도 같이 가고 5식구가 같이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자기네 집 방도 3개고 자기네 아직 애들이 어려서 방 하나밖에 안 쓴다면서 방 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맞벌이고 낮에도 없고 애들도 어차피 저녁에 심심해하니까 같이 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은 너무 고마운데 저희 남편도 사실 언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저도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지만 네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거절하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른 친구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보다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얘가 정말로 한번 얘기하고 던지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 물어봤더니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너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은 가자.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 너희 집은 어디니? 그랬더니 사바나켓이 다운타운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운타운에만 있으면 웬만한 거리는 다 자전거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제 친구네 집은 다운타운 쪽이 아니라 한 10km인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오토바이 한 대 친구가 빌려준다고 했지만 애들도 어리고 오토바이도 위험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낮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동네 돌아다니고 밖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진짜 미안한데 위치가 안 좋아서 좀 안 될 것 같다. 우리 교통수단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데려다주고 하는데 어쨌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편치 않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숙소를 좀 알아봐달라고 호텔도 알아보고 이제 진짜 게스트하우스를 2달로 통으로 빌리는 거를 이제 예약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예약 확인했으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예약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또다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네가 와도 괜찮고 자기가 차로 출퇴근을 한대요 회사를. 근데 네가 교통편이 불편하면 자기가 오토바이로 회사를 출퇴근하고 우리에게 차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게 제가 진짜 그 차를 매일 쓰진 않겠지만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절대 안 돼. 보험 때문에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마 나보다 먼저 그 차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은 당신이 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여튼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친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도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돈을 줄 겁니다. 똑같이 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 비용을 그 친구한테 똑같이 주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또 저희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친구네 집에서 2달 묵기로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2달 묵을 예정이고요. 물론 또 가보고 서로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지내다가 나와서 다른 데서 지내기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달을 지낼 예정이고 라오스에서 2달 동안 뭐 할 거냐? 따로 계획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얘기한 건 사바나키보다 남쪽에 있는 빡세나 혹은 기회가 되면 저희 남편하고 얘기해봐서 캄보디아로 좀 며칠 갔다 오든가 생각도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번도 안 해본 골프나 수영 이런 것들도 배우게 할지 그냥 접해만 보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놀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준비했는데 이제 진짜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이 루트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애들이 셋이고 저희가 부부가 둘이 5명이고 어머니까지 6명이잖아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름옷이라서 부피를 줄인다 해도 기본적으로 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화 신고 가고 크록스 하나씩만 신고 가져가자 그랬는데 크록스 하나씩만 6명을 담았더니 가방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알러지가 좀 많이 있어서 알러지약 그리고 그 외에 비상약들 왜냐면 라오스에는 약을 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전 아직 그냥 우리 약을 먹이고 싶어서 약들, 비상약,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소화제, 위통약, 장염약, 그리고 연고, 그리고 밴드 이런 것만 해도 한 가방이 진짜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 키트나
코로나 관련된 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챙길 예정이어서 제가 봤을 때 약만 해도 한 가방일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비상약 준비하는 것들, 제가 나름 현장에서 오래 일하고 비상약 우리 아이들 오랫동안 많이 아팠던 것들 경험을 바탕해서 비상약만 영상을 따로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시간을 내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니면 비상약 리스트는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약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어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저는 꼭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요즘에는 어플로, 저는 마이뱅크라는 어플을 이용했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거는 열흘치를 따로 예약을 했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해서 밑에 추가 인원으로 해서 하니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약 25만 원 정도.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일주일에 약 한 5만 원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고요. 그리고 비행기표는 다 끊었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제가 한번 예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한 1,700만 원 예산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 값을 제가 많이 세이브했어요. 왕복 한 400인가 얼마 잡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왕복 다 해도 200이 안 되게 잡았고요. 그리고 뭐 숙소 같은 경우도 원체 좀 저렴하게 많이 구했기 때문에 크게 막, 근데 지금 환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는 태국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이나 현금 인출이 이용하다고 하지만 라오스는 그렇지 않아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달러가 1,400원대였다 요즘 1,300원대로 다시 떨어져서 이제 조만간 환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전의 경로들은 요즘에 어플로 해서 이제 은행 가서 바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는 김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 남은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뭐냐면 저희가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냐면 집을 3개월이나 비우잖아요. 그래서 집을 비우기 전에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은 세탁기가 또 밖에 있잖아요. 동파될까봐 겨울에 세탁기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자잘하게 막 전기, 가전 이런 것들 좀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라오스에 가서 책을 조금 개정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책을. 그래서 그 개정판 준비할 것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화 어쨌든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전화 준비도 조금 사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정수기는 몇 달 동안 일시정지 이런 게 안 된대요. 근데 인터넷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혹시 나가시는 분들은 집 전화 인터넷 계속 돈 내지 마시고 일시정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차가 지금 2대잖아요. 그래서 한 대는 시댁에, 한 대는 저희 친정에 자동차 주차 등록을 해서 돈을 내고 지하주차장에 맡길 예정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아마 방전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에 놔두면 이제 그 서비스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댁과 인천에 두고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오스 가기 전에 또 해야 되는,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장기다 보니까. 뭐냐면 저희 딸이 내년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앞두고 원래 예비 소집일이나 입학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돌봄 서류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이제 통화를 못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가야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퇴원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3개월 동안 유치원을 안 가는 데다가 유치원을 안 가고 나면 양육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퇴원, 소대미랑 상의해서 퇴원 처리를 하기로 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는 겨울방학이 3개월이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로 오면서 저희 아들은 여름방학 없이 학교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한 달에 결석이 되긴 하는데 아마 출석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결석 개근상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라오스 가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먹던 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방받아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준비할 게, 준비물들 챙기죠. 그리고 병원 투어. 저희가 12월 7일 날 출국인데 이제 저희 아들 치과 교정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정 관련된 치과도 가야 되고, 또 저희 집 이제 대방 검단 신도시 저희 유튜브 보면 이거 뭐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분양받았지만 못 들어가는 그 아파트 이제 잔금 치르고 하고 하는 것들, 이제 세입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또 처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화 얘기해야 되는데, 전화가 뭐냐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로밍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왜냐면 저는 알뜰폰을 사용하니까, 요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알아보던 중에, 요즘에는 어플에서 070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번호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010 번호를 070 번호로 착신 전환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짱 좋아. 그래서 900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착신 전화를 신청해놓고 가면 제가 어플로 070을 깔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저 무료로.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던 것처럼 010 전화로 똑같이 하는 걸로 전화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단지 이제 뭐 아톡이나 말톡 이런 어플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아톡을 지금 깔아놨는데 아톡 어플이 조금 더 품질이 좋다고 그래서 아톡으로 지금 깔아놨고요. 한 달에 2,000원 내면 전화번호가 갱신이 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지금 깔아놓고 이제 가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0원 내서 070 번호 한 달에 개통하고요. 한 달에 착신 전화 900 얼마. 총 3,000원 내면 그냥 제 번호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전화기, 이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 태국 유심, 라오스 유심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문자가 이쪽으로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는 이 어플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많은 공폰들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 덕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폰들 중에 하나를 제 한국 유심을 껴놓으면 문자는 다 수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정리하면 아톡이나 말톡 등 070 전화를 만들 수 있는 어플을 깔아서 그 번호로 제 핸드폰 번호를 착신을 시키니까 편안하게 전화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업무 전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한국으로 전화하는 것도 제가 070 번호로 해서 전화비만 내면 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요즘엔 사실 다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오니까 오자마자 인천으로 오면 차를 가지고 정리해서 내려가서 오산 가서 또 이제 저희 다른 차를 가지고 해남을 내려가면 주말 정리하고 바로 입학하고 애들 계약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행 계획은 지금 대충, 여행 계획을요, 요즘에 짜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편안한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일정을 거리 순으로도 정리가 되고, 그 지역 정보들을 바로바로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트리플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무료 어플인데, 제가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일정을 짜서 키로수도 정리가 되고, 대중교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짜면서 너무 편안하게 그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출국 2주 남겨놓고 조심해야 될 건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은 출국 전에 비행기 표 그리고 숙소 예약한 거 그리고 뭐 투어 예약한 거 차량 예약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출력해서 가요. 보험까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만 전 좀 안전하게 확인하는 편이라서 출력 다 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2주 남겨놓고 웬만한 큰 것들은 다 했지만 자잘하게 집안 정리를 하고 간다던가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저도 일 관련해서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3개월 출국해서 왜냐면 1월달, 2월달에 강사들은 오프라인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갑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제가 4월달에 영상 찍은 거 오늘 다시 봤더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올해가 끝나잖아요. 이랬는데 진짜 이거 라오스 갈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올해가 끝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올해 강의 참 많이 했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분들 많이 불러주셔서 강의하고 일도 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던 행복했던 해 같아요. 그리고 그 올해를 라오스에서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오스 가서 태국 가서 했던 여행들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 즐겁게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 2주 후에 출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 잘해서 잘 가고 영상으로 꾸준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희선다워의 최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